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일 무료 급식줄에 서던 한 노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작은 교회 앞이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로 담장 옆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잎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낙엽이 바닥을 덮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11시 30분이면 봉사자들이 부엌에서 나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식판을 쌓고 큰 솥에서 국을 떠내고 밥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오며 쌀밥 냄새가 골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국이 시원한 된장국이었고 어떤 날은 구수한 미역국이었습니다. 반찬은 그날그날 달랐지만 항상 2가지 이상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 밥상이 집에서 먹는 밥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구가 있는 집에서 차려주는 밥 같아야 한다고. 이 급식소는 벌써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교인 몇 명이 모여 작은 냄비에 국을 끓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고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매일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뜨겁고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줄에는 늘 비슷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 주머니가 헐거워진 노인들, 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 밤을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의 노숙인들. 저마다 말이 없었습니다. 줄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사람들은 차례가 되면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시고 나면 조용히 일어나 다시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 줄 한쪽에 항상 같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였습니다. 한때 짙은 감색이었겠지만 세탁을 반복하며 색이 바랬습니다. 오래된 운동화는 앞코가 조금 달아 있었고 모자는 챙이 구겨진 채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딱히 남루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오래 입고 쉬는 차림이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줄에 서 있는 동안에도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아서도 옆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그를 그저 조용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급식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말하기 싫은 사정을 안고 이 줄에 서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봉사자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름은 김수연 32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가 이 급식소와 인연이 깊어져 졸업 후에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밥을 퍼주는 것, 그릇을 씻는 것,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는 것.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 봉사자는 이 노인에 대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맙습니다 라는 말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말의 내용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그 노인이 말할 때는 왠지 다른 무언가가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줄 맨 뒤에 서는 모습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온 사람인데도 굳이 맨 뒤에 서는 것, 그게 낯설었습니다. 이 줄에서 맨 뒤에 선다는 건 보통 마지막 남은 음식을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노인은 언제나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어도 노인은 앞으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줄의 제일 뒤에 가만히 섰습니다.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봉사자가 우산을 가져다 드리려 하자 노인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비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으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지만 이 노인의 고맙습니다는 왠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의 무게만큼 고마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봉사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등이 고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유난히 정중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자가 용기를 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여기 자주 오시네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밥이 참 따뜻해서요. 봉사자는 그 말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밥이 따뜻해서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맛있어서도 가까워서도 공짜라서도 아니라 따뜻해서라는 말. 집에 혼자 있으면 밥 한 끼 데워 먹는 것도 번거롭고 가스불 켜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차가운 것으로 때우게 되는 날들이 있는 것을 봉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현실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 말에 봉사자는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봉사자는 그날부터 그 노인에게 밥을 조금 더 넉넉히 퍼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늘 음식을 조금만 먹고 남은 것은 조심스럽게 포장해 갔습니다. 먹다 남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두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봉사자는 혼자 드시는 집에 가져가시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렵게 사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림새도 말수도 조심조심 음식을 포장해가는 모습도 어디 한 군데 넉넉해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봉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이겠거니 그런데도 늘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이겠거니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 노인이 처음 이 급식소에 나타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줄에 서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왔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도 명절 이후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쉬어가는 날에도 그 노인은 왔습니다. 빠진 날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봉사자가 없을 만큼 꾸준히 왔습니다. 한 번은 봉사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꼭 오셔야 했냐고.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운 날이 더 생각나는 곳이 있거든요. 봉사자는 그 말뜻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려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조금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밥을 퍼담고 있었고 줄은 교회 담장을 돌아 골목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그 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자마자 뒷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넥타이까지 맨 차림으로 허둥지둥 내리는 모습이 급식소 앞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식줄을 훑어보더니 한 노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그 순간 급식줄에 서 있던 사람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던 사람들, 그리고 안에서 분주히 일하던 봉사자들까지 모두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정작 남자는 숨을 고르며 노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연락이 안 되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봉사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낡은 점퍼에 오래된 운동화. 말없이 줄 뒤에 서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남기던 그 조용한 노인이 이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말인가요? 그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사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사자들도 줄에 서 있던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이어 말했습니다. 이 급식소를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봉사자들은 모두 멈추었습니다. 봉사자 김수연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분에게 드렸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르신, 여기 자주 오시네요. 많이 드세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갑자기 그 말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후원자라고요? 이 급식소에는 오래전부터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 어김없이 계좌로 들어오는 후원금.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교회 측에서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감사 편지를 보내려 해도 받을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계시기에 이 급식소가 오늘도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후원금이 없었다면 진즉에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라고 담당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재료가, 가스비, 봉사자들의 교통비까지 그 돈이 매달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정작 남자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노인이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고 결국 혹시나 싶어 이 급식소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급식소를 후원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 두셋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국내 대형 식품회사의 창업자였습니다. 라면, 즉석밥, 국물 요리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제품들을 만든 회사의 설립자였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작은 교회 앞 무료 급식줄에 매일 서 있었던 것입니다. 봉사자들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이런 분이셔서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그냥 그분의 태도가 달랐던 거라고. 어디 계신 분이든 상관없이 그 고맙습니다. 라는 말의 무게가 남달랐던 것은 그분이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그리고 이 무료 급식소를 10년 동안 익명으로 후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봉사자 김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달랐다는 느낌이 맞긴 했는데, 하지만 이런 분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줄에 서 계셨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느티나무를 한번 바라보고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밥이 정말 따뜻한지 직접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봉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보내면 밥이 나온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밥이 정말 따뜻한지는 모릅니다. 맛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직접 와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알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무도 마주보지 않고 아무도 맛있다고 하지 않는 밥상이 어떤 건지, 그걸 모르면서 밥값만 내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봉사자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봉사자 김수연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회장님이셨다는 사실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았다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사실 노인에게는 오래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인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빌린 쪽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라면값도 없어서 하루 종일 물만 마시다 저녁에야 겨우 밥 한 끼를 얻어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밥을 준 것은 어느 골목 식당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냥 밖에 세워두라고, 나중에 돈 생기면 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밥 한 그릇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그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업이 커지고 직원이 생기고 회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무실이 생겼고 신문에 이름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겨울날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자신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질수록 그 시절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에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어렵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그 기사를 읽으며 그 겨울날의 국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이름 없이. 처음 후원을 시작할 때 담당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공개하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텐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필요한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밥이 필요한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1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노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후원자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이 급식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돈을 보내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보내는 돈으로 정말 따뜻한 밥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줄 맨 뒤에 서서 음식을 받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지를 노인은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급식소 사람들은 그 노인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종종 급식이 끝나고도 자리에 더 머물렀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도 한참을 앉아서 봉사자들이 뒷정리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식판을 씻는 소리가 나는 그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사자 수연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아요. 사람 사는 냄새, 된장국 냄새, 걸레 냄새, 고무장갑 냄새, 그리고 식판 부딪히는 소리. 그것이 그 노인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소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좋아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밥이 따뜻한지 확인하러 온 것도 맞고 혼자 밥 먹는 마음을 알러 온 것도 맞지만 어쩌면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았습니다. 낡은 점퍼의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 고맙습니다가 어떤 무게를 가진 말이었는지, 봉사자들은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정성껏 밥을 퍼담게 됐습니다. 국이 넘치지 않도록 더 신경 썼습니다. 반찬 하나도 더 가지런히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줄에 서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전보다 더 깊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사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마음처럼 들렸습니다. 이 밥이 따뜻한지 직접 확인하러 온 사람의 고마움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봉사자 김수연은 용기를 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음식이 마음에 드셨어요? 노인은 식판을 내려다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따뜻하고 간도 맞고 무엇보다 정성이 있어요.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혼자 드시는 밥맛은 어떠셨어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먼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데 이상하게 눈이 가는 곳이 없어요. 마주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밥만 봐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옆분이 국 좀 드시겠냐고 먼저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밥 한 끼를 같이 먹는다는 게 그냥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봉사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래 봉사를 해왔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배를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그것과 함께 놓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봉사자는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자주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밥 퍼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씨가 춥죠. 많이 드세요. 또 오세요. 하는 짧은 말들을.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식탁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 같은 말이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건넸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준 게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봉사자는 그날 집에 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이후로도 한동안 그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점퍼, 오래된 운동화, 줄 맨 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봉사자들이 그분이 오시면 먼저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도 예전보다 조금 더 머물다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도 잠깐 앉아서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온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봉사자들과 밥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따뜻한지, 그 온도가 후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노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밥은 재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밥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그 밥을 나누는 사람의 눈빛이 함께 담겨야 비로소 따뜻한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어떤 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노인이 이 급식소를 처음 방문하게 된 데는 한 가지 계기가 더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노인의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였는데 세상을 뜨고 나서야 그 친구가 말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각오 없는 친구에게. 그 뒤로 노인은 자신의 회사가 만드는 것이 밥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사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라면, 즉석밥, 국. 누군가는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누군가는 그것이 그날의 유일한 식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밥들이 진짜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 노인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급식소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봉사자들은 모두 그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항상 가장 일찍 오셔서 줄 맨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밥을 받고 나서도 자리에 앉지 않고 한동안 서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쪽으로 가서 자리를 안내해 드리거나 수저를 찾지 못하는 분에게 건네주거나 하셨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그 할머니 옆에 앉게 됐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시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은 됐지요.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노인은 그 말을 오래 되새겼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밥상 앞에 누군가 앉아 있고 옆에서 국 냄새가 나고 봉사자가 많이 드세요 하고 말해주는 그곳으로. 노인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차를 불렀겠지만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이 일을 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직접 줄에 서게 만든 것도 그 친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밥을 기다리는 마음을. 급식소에 처음 왔던 날을 노인은 기억했습니다. 줄에 서서 앞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식판을 내밀었을 때 봉사자가 밥을 퍼주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을 때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국을 한 숟가락 떴을 때 그것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눈 뒤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날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눈이 붉어지는 것을 누가 볼까봐. 그 이후로도 노인은 계속 왔습니다. 오다 보니 봉사자들의 얼굴이 익었고 줄에 서는 사람들의 얼굴도 익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항상 오른쪽 구석 자리에 앉았고 어떤 할머니는 반찬을 조금만 달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더 받아가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노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노인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 식당 아주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노인은 몰랐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느 골목이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의 온도는 기억했습니다. 그 뜨거움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던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밥을 내밀던 그 손을 잊지 못해서 후원을 시작했고 그 밥의 온도를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배고팠던 사람만이 아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이 노인이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젊었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국밥처럼요. 그 노인이 줄에 서 있는 동안 음식을 남겨 포장해 가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봉사자들은 처음에 그것이 집에 가져가 저녁으로 드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노인이 급식소에서 나와 골목을 걸어가다가 주차된 차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 포장을 건네주는 것을 봤습니다. 차에 기대어 앉아 있던 사람은 노숙인이었습니다. 급식소 줄에 서기 어려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받았습니다. 봉사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급식소의 봉사자들은 저마다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여의고 난 뒤 할 일을 찾다가 왔습니다. 누군가는 대학교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해서 왔다가 그냥 계속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혼자 살던 시절 이 급식소에서 밥을 먹다가 봉사 쪽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봉사자 김수연도 처음엔 그냥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밥을 퍼드리다가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가야, 밥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연은 그 뒤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급식소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줄 맨 뒤에 서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수연은 그 노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줄에 서 계실 때 뭔가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받는 것도 품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래 봉사를 했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더 잘 드리게 됐어요. 우리는 가끔 베푼다는 것을 너무 멀리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돈을 내거나 대단한 시간을 써야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그 밥이 정말 따뜻한지 확인하러 오는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줄에 서본 적이 있느냐는 것. 돕는다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서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풀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앉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의 차이를 돈이 아니라 몸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누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다른 무게를 갖는지를 그 노인은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급식이 끝나고 봉사자들이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돌아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봉사자 수연이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 좀 더 계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저분이 혼자 드시고 계셔서요. 수연이 돌아보니 구석자리에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홀로 앉아 식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저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그 할아버지 옆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식으면 맛이 없어요. 어서 드세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들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모습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했던 그 노인이 그날 누군가의 옆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정미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